IT가 궁금한 이들의 이야기, 아궁이.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근데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서 지금 이 환경도 다시 낯설고 우리 분위기도 낯설고. 여기 오랜만이네요. 네. 일단 스튜디오에 저희가 왔는데 음. 되게 오랜만에 모여서 네, 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어제 조금 마무리가 됐나요? 아닌가요? 일단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었죠. 그렇죠. 네. 예, 맞아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거 들을 때쯤이면은 아주 원활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1m는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요. 네. 네, 오늘 자기소개로 시작하도록 하죠. 제가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예. 너무 톤이 낮다고 혼나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를 키우고 있는 개발자 제나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디지털을 하지만 아날로그를 더 사랑하는 프로그래머 야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랄라. 안녕하세요. 아궁이에서 IT가 궁금한 일을 맡고 있는 라키입니다. 네, 오늘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진짜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는 게 1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네. 누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인가에 그쵸. 대해서 되게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쵸. 제가 그래서 오늘 비밀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누구 옆에 계신 그분. 이렇게 민망하게 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 게스트분께서 직접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궁이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아궁이에서 첫 번째 게스트의 영광을 맡게 된 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미정이요? 네, 이름이 미정? 네, 네, 본명입니다. 네. 와. 정해지지 않은. 네, 그래서 그런지 직업도 정해져 있지 않고 하는 일도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멋있다. 너무 좋은 삶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이름이 확정이었다면 좀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확정. 오. 네, 그래서 미정님이 요즘에 또 열심히 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 그 AI에 관해서 인공지능에 정말요? 관해서 와. 또 이렇게 멋진 수업을 해주고 계셔서 저도 열렬히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채널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여러분 그 채널의 이름은 친절한 AI. 여기서 AI는 영어로 치셔야 되고요. 저는 정말 잘하는 건 없지만 설명을 친절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친절한 AI라고 해서 IT를 전공하신 분도 전공하지 않으신 분도 IT 편집되나요? 이건 안 할걸요? 이건 안 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디까지 했죠? 네, IT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누구나 다 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소개해드리는 채널입니다. 멋있다. 저 지금 방금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네. 벌써 꽤나 구독자도 많고 어, 동영상도 진짜. 많습니다. 우리보다 아마 많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아궁이가 저는- 훨씬 더 많아요. 저는 개 키우는 유튜브나 하는데 개발자인데 제나토리님은 개를 키우지만 우리 미정님은 또 고양이를 키우고 계셔가지고 집사시군요. 네, 그래서 AI 그 채널에 우리 그 고양이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썸네일에 거의 다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네. 찍을 때마다 이상하게 고양이들이 카메라 앞에 딱 와서 어머. 자리를 안 비키더라고요. 고양이들이에요? 네, 몇 마리나 키우시나요? 3마리요. 뭐요? 그 반응이 뭐예요? 나 동물을 안 키워가지고 아. 신기해서요. 자, 그래서 우리 뭐 또 못 나눈 얘기는 조금 이따 또 하도록 하고 네.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미정님의 채널만 보더라도 벌써 컨텐츠가 적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오늘은 한 2시간 정도 네, 그 시간 동안에 미정님에게 아주 속사포 질문을 좀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AI 하면은 조금 많이 듣기는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아니면 그쵸. 이게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우리가 뭘 조금 알면 좋을지 그런 걸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좀 해볼 텐데 아궁이의 입장에서는 AI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저는 떠오르는 게 바로 있죠. 저는 디자이너 출신이다 보니까 AI 하면 이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음. 아,
죄송합니다. 네. 나 혼자 이해 못하네.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 이름이고요. 아. 네. AI라고 하면은 그냥 저희 어렸을 때나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뭐 영화나 아니면 좀 미화에서 나오는 뭐 로봇 음흠. 그리고 혼자 생각하는 나중에 인간을 점령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인공지능을 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진짜 아궁이 라키님은 저는 클로바? 그건 뭐지? 아 얼마 전에야 사실 그 이세돌 얼마 전도 아니죠 좀 됐죠 이제 이세돌하고 붙어서 알파고 이제 그 알파고 때문에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전에는 사실 저도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을 지배하는 그 끝에 안 좋은 모습들만 기억이 나고 뭐 그랬었어요. 그쵸. 예. 네. 무서운 것 맞아요. 일종의 약간 알지 못하고 무서운 영역이라고. 저도 또 누구에 뒤지지 않는 비관론자이기 때문에 약간 그렇죠. 아날로그를 사랑하시는. 네.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이 매트릭스 그런 아. 세상. 네. 그래서 니오. 인간이 지배당하는 네, 그런 다들 지배 네. 피지배층이야. 어쩔 수 없어. 네, 그 너무 무섭거든요, 사실. 맞아, 무서웠어. 우리가 모르니까 사실 모르는 영역이라서 더 무섭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미정님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조금 한마디로 좀 설명을 해본다면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인공지능을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고 뭐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찰리 채플린의 명대사인데 사실 멀리서 보면 인공지능은 너무 팬시하고 멋있고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지만 개발자 입장에서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려고 보면 그건 비극 그 자체예요. 아무것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상의 기술들은 내가 구현해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는 아름답고 멋있는 반짝반짝거리는 거지만 가까이서 보면 좀 현실은 시궁창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 실제 뭐 개발하지 않는 사용자들이 보기에는 되게 편하고 편리한 그런 일상에 도움을 주는 거지만 그 뭐 인공지능에 직접적으로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뭐 그런 느낌인가? 그렇죠? 그렇겠죠. 그쵸. 멀리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쓰면 되는 건데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아직 인공지능이 그렇게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수준은 도달하려면 한참 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지배당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미안하다 아들아. 나는 걱정하지 않을게. 미래가 걱정이죠, 사실. 그렇죠. 그러면 뭐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왜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개발 같은 거를 시작하게 됐는지 뭐 흥미를 갖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어요? 저는 iOS 모바일 개발자거든요, 원래. 그래서 모바일 개발하다가 손으로 어떤 모형을 디바이스 스크린에서 그리면 그게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 네모인지 맞춰주는 그런 간단한 앱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걸 뭐 알고리즘으로 만든다던가 막 수식을 계산하던가 하면 너무 복잡한데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활용하면 정말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그때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AI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 빅데이터, 머신러닝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용어가 솔직히 저는 되게 헷갈리고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이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개념들을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AI를 하려면 인공지능을 하려면 뭐 기본적으로 이런 게 뭐 베이스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다면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 용어들을 다 들어는 보셨지만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 굉장히 헷갈려 하실 거예요. 일단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고 큰 개념이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은 기계나 컴퓨터를 인간과 비슷하게 동작하게 하는 모든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뭐 단순히 우리가 뭐 A 상황일 때는 B를 해.
그 다음에 C를 해.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예전부터 개발이 되다가 머신러닝이라는 방법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이 머신러닝은 말 그대로 머신이 러닝을 하는 거예요. 기계가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학습을 하려면 뭐 문제집이나 교과서나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계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뭔가 기능을 하게 하는 게 바로 머신러닝인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방법이 있고 이 머신러닝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이 있어요. 다양한 알고리즘인데 그중 하나가 인간의 뇌세포를 본따서 만든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점점 사람하고 비슷하게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딥러닝입니다. 인공지능이 가장 큰 상위 개념이고 그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그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보조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계 학습이다. 그러니까 기계가 학습을 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 학습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다양한 방법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딥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그 딥러닝이 그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 진짜 어렵네요. 어려운가요? 아닌데. 저도 단번에 이해했어요. 와, 천재들. 그리고 그 이제 러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이제 빅데이터인 거죠. 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엮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가끔 데이터가 없는데 학습할 데이터가 없는데 우리 회사는 이제 머신러닝 하려고 딥러닝 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면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이 개념 자체가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가 학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는 꼭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머신러닝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빅데이터는 좀 추상적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모여야 빅데이터인지 막 그걸 가지고 맞아. 러닝을 얼만큼이나 할 수 있는지 사실 그걸 잘 모르겠어서 뭐 인공지능에서 빅데이터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지 아니면 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사실 빅데이터는 인공지능하고는 아예 별개 따로 된 개념인데 데이터 자체는 그냥 자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료를 의미하는데 거기에 뭐 숫자형도 있을 수 있고 문자형도 있을 수 있고 뭐 주소같이 생긴 것도 있고 날짜 형식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게 뭐 1메가바이트가 아니라 1테라바이트, 1페타바이트라고 해서 그걸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그걸 저장할 수 있는 기술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 그런 모든 기술까지 합해서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단순히 데이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모든 기술 분야를 통칭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말 잘해야겠다. 네. 맞아요. 네, 진짜 오해하겠는데. 그러게요. 저는 빅데이터라고 해서 진짜 큰 규모의 데이터 덩어리 아니면 뭐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무지했네요. 저도 좀 반성하는 게 네. 빅데이터 하니까 과연 빅데이터는 용량이 얼마나 될까? 나랑 비슷해. 약간 이런 얼마나 큰데? 느낌이었거든. 말했어. 딱히 그런 기준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AI라는 게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머신러닝이나 뭐 딥러닝 요거 전에 최초로 등장한 개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처음에 나왔던 AI의 기본 개념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미테이션 게임 영화 보셨나요? 기억이 못 봤어. 본 것 같은데. 우리 오이 아저씨. 오이 아저씨. 네. 그 저 2차 세계대전 때의 내용이죠. 암호 해독가. 아 맞아요. 제가 저번에 그럼요. 그때 얘기했던 맞아요. 본인이 얘기해놓고 지금. 나 지금 모른 척 연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연기 아닌데? 잘하신다. 진짜 몰랐는데. 메소드야 뭐야? 아니 다른 영화랑 헷갈렸어요. 네. 아무튼 그 영화에서 그 영화의 주인공이 앨런 튜링이라는 천재 수학자인데 그 천재 수학자가 영화에도 보면 엄청 커다란 컴퓨터를 가지고 막 숫자를 넣으면서 암호를 해독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컴퓨터를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기계에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사람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처럼 기계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뭔가 지능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개념이 가장 처음에 인공지능
개념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앨런 튜링은 1951년에 본인의 이름을 본따서 튜링 테스트라는 걸 개발했어요. 실제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기술이 정말 사람을 속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평가하는 게 바로 튜링 테스트고요. 그게 사람을 모방하는 거잖아요, 기계가. 그래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게 아, 영화의 제목으로 그게 됐다고 합니다. 별칭이군요. 튜링 테스트의 별칭이 이미테이션 게임.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왜 그 영화의 제목이 이미테이션 게임인지 아마 음. 궁금하셨을 텐데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튜링 테스트는 일단 한 사람이 컴퓨터를 가지고 한쪽에 있고 그 사람이 볼 수 없게 벽을 하나 친 다음에 그 벽 너머에는 또 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는 컴퓨터가 있어요. 인공지능이 있죠. 그러면 이 벽 건너편에 혼자 있는 질문자가 질문을 합니다. 너 뭐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벽 너머에 있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 오늘 저녁에 샌드위치 먹었어 라고 할 거고 뭐 기계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해서 난 집에 가는 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돌아온 그 답변을 보고 질문자는 그 둘 중에 누가 사람인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컴퓨터가 대답을 잘 못하면 원래 사람인 사람을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컴퓨터가 굉장히 잘 속이면 저 사람이 사람인가? 해서 사람을 속일 수가 있겠죠, 컴퓨터가. 그런 식으로 컴퓨터가 사람을 속이게 되면 그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앨런 튜링의 그 인공지능 컴퓨터 이름이 뭐였죠? 뭐죠? 이름이 뭐죠? 모르겠네요. 영화에 나오거든요. 아, 영화 너무 옛날에 봐가지고. 그 기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어쨌든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앨런 튜링이 그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나요? 아니요, 그렇진 못했어요. 거기에 관련된 논문만 네, 쓴 거죠. 그래서 그런 AI. 방법을 제시를 하고 음, 이제 이후에 사람들이 그걸 풀어나가게 만든 거죠. 너무 천재야. 너무 너무 너무. 자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최근에 이제 AI로 뭐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그런 기계들도 많이 있나요? 그 튜링 테스트란 개념이 처음 나온 게 1950년대잖아요. 네. 여러분은 언제쯤 그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인공지능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어. 짧다고? 네. 최근일 것이다. 아니. 50년 60년 되기 전에. 50년대 안에 58년. 58년, 업다운 게임 하는 거예요? 재밌는데? 저는 63년. 63년. 나는 그럼 82년. 여기서 정답에 가장 가까우신 분은 라키님. 되게 오래 걸렸네 생각보다. 더 뒤에라는 네, 거예요? 네. 처음으로 통과했다라고 나온 인공지능은 2014년. 뭐야? 그렇습니다. 한참 전이 약 한참 후네. 낚여가지고. 사실 아니, 저는 그 전에도 네. 막 통과했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 인공지능이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 전에는 그냥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그런 수준이 다였고 2014년에 월드 퍼스트로 통과했다라고 하는 혹시 어느 나라에서 러시아 과학자가 소비에트 연방? 옛날 소련. 사람. 네. 근데 이거의 정답은 미정의 AI, 친절한 AI를 참고하세요라고 했어야 되는데 자르고 가죠? 거기에 나오거든요. 자르고 가요? 다 보셨구나.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오늘 처음 봐서. 저도 이제 구독하려고요. 감사합니다. 네, 뭐 다른 내용들도 아마 많이 나오니까. 엄청. 네, 그래서 제가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났네요. 저는 그걸 그렇네요. 다 봤기 때문에. 이렇게 안경을 딱 올리시면서.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구글에서 한번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신기했거든요. 구글에서 어떤 가게에 전화를 해가지고 컴퓨터한테 예약을 시켰어요. 레스토랑 예약을 컴퓨터한테 시킨 거를 생중계를 해줬거든요. 근데 레스토랑 직원이 전화를 받고 컴퓨터랑 대화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약이 잡혔나? 진짜로 레스토랑 직원은 이게 기계인지 몰랐대요. 어머. 정말 놀라워요.
저는 애플에서 시리한테 스타벅스 시키는 것까진 봤는데. 아 해줘요? 비슷한 거예요. 음. 근데 정말 뭐 정말로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 규모의 컴퓨터가 쓰였겠지만 그렇죠. 정말 놀랍더라고요. 너무 무서워. 이제 몇 년 안에 이게 집에 당한다니까. 흥분하지 마. calm 아니 down. 농담하는 게 아니라. 네, 편집할 게 많아지는데. 아니 진짜 무슨 무서워. 음모론 음. 방송이에요? 라키님은 또 궁금한 거 없어요? 저는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그러면은 아까 레스토랑 예약도 하고 뭐 스타벅스 이것도 가능했다고 하는데 뭐를 가장 다들 하고 싶은지도 궁금하고 뭐를 할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AI가.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러면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이게 계산기 이상의 뭔가를 상상하기가 힘들어. 뭐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레스토랑 예약? 갑자기 저를 보면서 화를 내세요. 화를 내시네. 아니요, 레스토랑 예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닐 것 같고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 AI를 가지고서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게 뭘까? 집에. 사람이 확실해요. 하고 싶은 거. 확실해. 집에. 그러면 지금 질문을 요약해 보면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맞아요. 네. 사실 인공지능의 개념 자체가 사람이 하던 일을 사람과 비슷하게 기계가 하도록 만든 기술이기 때문에 사람이 기존에 했던 일은 모두 다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건비 절감. 그렇죠. 일자리 축소. 축소. 감축. 죄송. 그래서 한 예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동네 책방 같은 게 있었나요? 그럼요. 있었죠. 도서 대여점하고 비디오 대여점. 그런 데 저는 가면 좀 그 뒷세대라 잘 기억. 여기 안 나세요? 저도 못 살았나 97년생이라. 본데. 저 삼촌이 들려주셨어요 그런 얘기. 왜 그죠. 갑자기 컨셉 나랑 똑같이 잡아? 네. 그런 비디오 대여점. 네. 저도 이렇게 어머니한테 네. 들어서 하는데 최근에는 그런 데가 없긴 하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도서 대여점에 가면 책방 주인분들이 있다가 아유 누구씨 왔네, 누구씨가 좋아할 만한 책 들어왔는데 이거 한번 읽어봐, 이 비디오 재밌는데 한번 아하. 볼래? 이런 식으로 항상 추천을 해 맞아요, 주셨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평소에 봤던 게 어떤 건지 아저씨가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걸 추천해 주시잖아요. 넷플릭스의 원조네요. 그쵸. 아. 근데 그런 약간- 걸 바로 인공지능이 해주는 거예요. 들은 얘기가 아니신 것 같아갖고. 저요? 아니 다 튜링 예. 테스트 하는 거죠 지금? 아, 네. 누가 거짓말을 하나. 그렇게 추천. 네. 좋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 또 한 줄 요약을 해주면 네. 넷플릭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그럼요. 있는 거네요. 넷플릭스의 AI 추천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거의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음. 어쩐지 취재한 거야 너무. 어머 얘 봐, 막 이러면서. 저는 계속 사람 죽이는 영화만 추천해 주더라고요. 계속 그런 것만 보시니까요. 넷플릭스가 원래 그 비디오 대여점이었잖아요. 아 진짜로?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비디오 대여점이었는데 동네 비디오 대여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디오 대여를 약간 도시에서 하다가 이제 커진 거야. 어머 어떻게 그렇게 갔네?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네. 지금 넷플릭스 전 세계 유료 가입자 수가 1억 6천만 명이 넘다고 해요. 그런 만큼 예전에 그 작은 가게에서 했던 그 아저씨의 서비스를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방 안에서도 손 안에서 다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솔직히 다음 질문을 인공지능이 그러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라고 할 뻔했는데 나왔네요. 뭐 넷플릭스, 유튜브. 그렇죠.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그런 추천 시스템. 그러면 지금 한 가지 예가 나왔는데 이런 추천 시스템이 AI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네. 있다. 그러면은 그거 말고는 또 다른 예도 다른 예? 있어요? 일단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을 통하면서 네. 가장 기술이 크게 발달하게 되는데 머신러닝, 딥러닝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네. 인간이 그냥 스스로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훨씬 더 뛰어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SNS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판매 데이터라든지 그런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걸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켜서 롯데제과에서도 뭔가 상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꽃갈콘 과자거든요.
원래 꽃갈콘 여러 종류가 있었잖아요. 뭐 옥수수 맛도 있고 예. 또 무슨 맛이 있죠? 고소한 맛. 고소한 맛 그죠? 그런 맛이 있는데 꽃갈콘 맛은 맛있어요. 뭐야? 바베큐 맛 있어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바베큐 맛. 어. 다들 많이 드시나 보네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이 롯데제과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다 보니까 최근에는 혼자 술 마시는 사람들이 많고 어.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사면서 안주로 근처에 있는 과자를 사는 거죠. 그쵸. 그런데 아무래도 맥주하면 치킨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혼자 먹는데 치킨을 먹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난 먹는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외는 늘 있는 법. 네. 예.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해주면 좋을까 했는데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최근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을 파악하다 보니까 꽃갈콘 버팔로 윙 맛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고 그 과자가 실제로 만들어졌어요. 아 그러면은 그게 AI가 제안을 해서 음. 채택이 돼서 음. 예. 공장이 돌아가서 과자가 나와서 그게 한동안 핵 인싸템이라고 해서 편의점 가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진짜요? 엄청 잘 팔렸거든요. 그렇구나. 여러분들도 편의점 한번 둘러보시면서 버팔로 윙 맛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맛있겠다. 저는 조금 되게 좀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이렇게 막 사람들의 추천 모수인 쌓인 데이터로 이렇게 사람들을 해서 약간 획일화시키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만약에 개성이 있던 사람들 아니면 지금 야곱님처럼 이런 IT에서 일하지만 그런 서비스들 뭐 나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외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약간 이런 것도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AI가 내 입맛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이제 제가 만약에 되게 양파 맛을 좋아했는데 사람들이 양파 맛을 안 먹는 거야. 양파만 안 나오고 막 응. 이제 그런 그거지. 거죠. 그러니까 개인정보 분석 데이터 제공하지 말라니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로그아웃 했어요, 나? 저는 쿠팡을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네, 많은 것도-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계신 거죠. 네,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AI가 그럼 할 수 있는 것들 있고 네. 또 할 수 없는 거라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음. 것 중에 하나가 윤리적. 어쨌든 기계니까 사람이 감성적인 부분을 다루는 어떤 영역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뭐 윤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대체를 할 수가 없을 거다. 예를 들면 소설가, 시인 뭐 이런 사람들의 직업을 그가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또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로 일본에서 실제로 AI가 쓴 소설을 네. 그냥 사람이 쓴 것처럼 해서 이제 대회에 제출을 했더니 얘가 수상을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소설 너무 읽어보고 싶다. 갑자기? 근데 그거는 약간 사바사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느끼기에 이거 사람들이 썼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썼다고 안 해서 오히려 그냥 의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죠. 어쨌든 이거 일종의 튜링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거지. 거니까. 아니 누구도 생각 못했을 거 아니야. 인공지능이 이 정도 쓸 줄은. 그러니까 그게 그런 튜링 거야? 테스트를 통과한 거죠. 기계가 말할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벽을 앞에 두고 뒤에 사람이 있어요라고 얘기하면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영역도 할 수 있다니. 사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약간 판사 이런 역할도 AI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판사 이러면 안 되는 직업이 없어서. 저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무인 자동차도 결국에는 AI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뭐 윤리 테스트 막 하는데 한 사람이 타 있는 차와 여러 명이 타 있는 차 중에 결국에 박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걸 박아야 되느냐. 막 그런 문제를 낸 적도 있죠. 제가 아마 그 막 테스트하는 뉴스를 좀 많이 봤는데 네, 그런 게 진짜 있더라고요. 진짜 무서워. 저는 딴소리인데 그 테스트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버스 기사가 그 버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가다가 한 명을 치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 죽게 해야 되는데 한 명을 결국에 쳤는데 사람들이 이제서 너는 살인자다 이렇게 욕을 했더니 사실 이 기사님의 아들이었다는 등 막 그런 새드 스토리 그거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 얘기 듣고. 그렇게 그러니까 따지면 이런 판단이 어쨌든 사람이 선택을 해갖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AI는 뭐 여러 명을 죽이느니 한 명을 그거 하는 게 낫다고 그렇게 판단을 할까? 더 소름 돋는 가정을 하면 한 명이 있고 10명이 있어요. 근데 이 한 명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 얼굴로 분석을 했더니 이 사람은 구해야 돼. 막 대통령이야. 네, 이럴 수도 있겠죠. 딱 했는데 이 사람은 대통령이고 이 사람은 그냥 민간인이야. 없으면 안 돼.
약간 이런 그러니까 이게 경우도 있겠죠. 목숨의 경중을 AI가 판단해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그쵸. 무서운 거죠. 한 뎁스 더 들어가는 너무 거니까. 무섭다 근데 진짜. 나는 죽겠지. 그게 뭐. 매트릭스라니까. 저는 가루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후. 신호등 잘 보고 다녀요. 난 뉴스도 안 봤어. 아,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사실 어떤 분석을 통해서 뭔가 결론을 내는 걸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만드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도 뭔가를 입력을 하면은 결과를 보여주는 게 프로그램이잖아요. 말 그대로 내가 사실 이런 거죠. 게임에서도 내가 뭔가 마법을 쓴다. 그럼 마법에 대한 결과가 약간 무작위적으로 도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변화를 한다든지 이런 결과를 보여주게 되잖아요. 요약을 하자면 그냥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이랑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사실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에는 기존의 프로그램 방식도 있고 그 외에 머신러닝 방법도 있는데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머신러닝과 기존의 컴퓨터 사이언스를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 기존의 컴퓨터 사이언스는 우리가 입력값을 주면서 동시에 이 입력값으로 어떤 행위를 할 건지 명령어를 함께 줘요. 1과 3을 넣으면서 얘네를 더해 하는 더하기라는 연산을 같이 주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기존의 컴퓨터 사이언스였다면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주고 얘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과 3을 주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플러스라는 연산을 주는 게 아니라 4라는 걸 주는 거죠. 1과 3을 넣었더니 4가 났어 라고 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플러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여러 개 필요한 거죠. 1과 3을 넣었더니 4가 났어. 7과 5를 넣었더니 12가 났어. 2와 5를 넣었더니 7이 났어.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데이터라고 하고 그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그 기계가 이 안에서 플러스라는 작업이 일어났겠구나. 안에서 일어난 연산은 플러스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플러스를 활용해서 다른 인풋 값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뭐가 나오는지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오, 설명 엄청 잘 됐다. 진짜 찐텐으로 놀라셨나 봐요, 라키님. 네, 감동받았어요. 옆에서 계속 입을 벌리고 계시면서 들으셨는데 그럼 약간 저희가 하는 그 무슨 테스트라고 하죠? IQ 테스트 네. 맞아요. 그런 거 비슷한 그 막 여러 가지 숫자 이렇게 넣고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결론을 만들어 놓고 과정을 구현하는 게 프로그램이라면 얘는 그 결론을 보고 과정을 도출해내는 게 AI라는 뜻인가요? 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뭐냐면 우리는 더하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으니까 1과 3을 넣었을 때 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거라고 했고 AI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는 1과 3과 4의 연관관계를 보고 그 연관성을 파악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해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더하기라는 기능을 그냥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이해를 했고 인공지능은 그냥 그 결론을 보고서는 뭔가 과정을 도출해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드는 거다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 설명이 맞는 거예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비슷한 것 같아요. 기존의 컴퓨터 사이언스는 명확하게 어떤 일을 할지 A일 때는 A-를 하고 B일 때는 B-를 해 라는 게 정해져 있다면 요즘 같은 시대는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다른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했는데도 같은 결과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명확하게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다 이거 그러면 데이터를 다 입력을 시켜보고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좀 잘 어우를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하나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방법이 바로 머신러닝인 거죠. 그게 머신러닝이라는 거예요? AI가 아니고? 인공 AI는 머신러닝 말고 그냥 기존의 프로그래밍으로도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1950년대, 60년대 그럴 때는 그냥 기존의 알고리즘 방식 그런 걸로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이런 입력이 들어오면 이런 결과를 도출해줘라 라는 걸 미리 그냥 다 입력을 해놨다는 거죠? 그쵸.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네가 오늘 날씨는 어때? 라고 하면 비가 와, 눈이 와 아니면은 오늘은 화창해 이런 보기 중에 그냥 하나를 너가 선택해서 알려주면 돼 라고 했던 게 AI의 초기 모습일 수 있다 라는 거고 요즘의 AI는 그럼 이제 머신러닝을 활용을 해서 얘가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을 한 다음에 이
뭔가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들을 스스로 학습을 한다. 그렇죠. 아씨 무섭네. 좀 기승전 무섭네. 네. 이런 머신러닝이 왜 필요해지게 됐냐면 기존의 컴퓨터 사이언스도 너무 일을 잘하고 결과가 좋았지만 금융권 같은 데서 뭔가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해커들이 와서 툭 치고 또 해놓으면은 툭 치고 그럴 수 있었던 게 몇 가지 조건들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A 조건 부수고 B 조건 부수고 이런 게 가능했던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쌓아서는 더 이상 우리가 막기가 힘들구나라고 해서 머신러닝을 구현시키면 다양한 방법에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 금융권에서 그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금융권에서는 이제 도입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내가 봤을 땐 네.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군요. 근데 진짜 무섭다. 네. 속이잖아. 그럼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인공지능을 우리나라에서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좀? 뭐 큰 회사,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요. 제가 커뮤니티 활동하거나 강의하거나 그러면 거의 모든 회사에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안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미정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하는 거의 수준인 거예요? 하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지. 유의미한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는 데가 많고요. 그럼 이제 다듬어지지 않은 옥석이란. 그런 데가 많아요. 네. 하긴 저희 회사에서도 그 뭐 저희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뭐 아마존 같은 데를 사용해서 뭐 저희 커뮤니티에서 이미지 같은 거를 걸러낸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 클라우드 그 AI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네. 맞아요. 거기는 뭐 자료가 방대하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저희 회사도 아까 생각이 나는 건데 제가 물류 쪽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예전에 그런 거를 개발을 같이 했던 적이 있어요. 사람이 어쨌든 내 그 화물이 어디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이제 트래킹 정보를 선사 사이트를 가서 이제 찾아보고 이러는데 그거를 이제 매번 사람이 건건이 찾기가 힘드니 컴퓨터를 한 대 놓고 걔가 이제 밤새 계속 돌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대체시키는 어떤 프로젝트로 개발을 해서 진행했는데 네. 자꾸 선사 사이트에서 정보를 가져오는데 얘를 해커로 인식을 하는지 자꾸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를 못 가져오고 있어요. 조만간에 폐기될 것 같아요. 저거는 크롤링이라고 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라키님이 좋아하는 파이썬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 아직 시작도 못했어. 그거는 사실 AI라기보다는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이라고 할까? 그래서 걔가 생각을 하고 나는 뭐지 라키님이 요즘 어느 나라에서 뭘 수주를 받아오려고 하는 중이니까 내가 그걸 알아서 찾아가지고 정보를 긁어와야지가 아니고 우리가 요번에 뭐뭐를 주문했으니까 그 트래킹 해와라는 거니까 AI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걔한테 이제 학습을 시키면은 알아서 해오겠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파이썬을 배우세요. 3달 지나지 않았나요? 그 뭐 우리가 못 본 지도 지금 2달이 나 됐으니까. 말만으로는 이미 다 책을 뗀 기분이야.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단계에서 그나마 좀 유의미하게 인공지능 우리나라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뭐 회사나 서비스의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어요?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꽃갈콘 만드는 롯데제과도 잘 사용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곳이 365MC 지방 흡입 병원 아세요? 네. 지방이. 네, 귀여워. 귀여운 그 애가 그 버스에 광고하는 거 있어요. 그 지방이 여기 붙어가지고. 약간 타이어 뭐 이렇게. 그 옛날에 영화관에서. 맞아요. 그 귀여우네. 막 다리에도 배에 있는 붙고 애. 이렇게 네네네네. 하는데 그 병원에서도 AI 기술 활용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지방 수술할 때 그냥 주사기 이렇게 한 번에 꾹 찔러서 많은 양의 지방을 한 번에 뺀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주사 바늘보다 훨씬 얇은 캐뉼라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한 번 수술할 때 몇천 번씩 이렇게 몸속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지방 조직을 조금씩 뺀대요. 싫어.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배에 주사를 넣군요. 근데 기존에는 그걸 그냥 의사 손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의사가 경험이 많고 실력이 좋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수술 끝나고도 멍도 많이 안 들고
수술도 이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바늘을 너무 심하게 찌르면 근육이 손상이 되고 어머. 너무 피부층에서 얇게 찌르면 나중에 수술 끝났을 때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거나 멍이 들 수가 있대요. 그거를 그냥 단순히 감각에만 의존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캐뉼라에 IoT 장비를 심고 거기에서 나왔던 움직임을 전부 다 빅데이터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수술을 했을 때는 결과가 좋더라. 이렇게 했을 때는 부작용이 많더라. 그런 것들을 AI가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면 좋습니다라고 제안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뭐 이런 체형이면 이런 방법이 좋겠다. 뭐. 와,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자꾸 무섭대? 근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영역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방 흡입술은 뭐 꼭 필요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미용의 목적을 좀 많이 갖는데 제 친구가 다니는 회사는 저기에요. 뭐지? 엑스레이 촬영이라든지 CT 촬영을 가지고 머신러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계한테 이 사진은 암이 있는 사람, 이 사진은 암이 없는 사람을 학습을 엄청나게 많이 시켜요. 그래서 환자의 CT 사진을 그 기계한테 제시를 하면은 암입니다, 아닙니다를 판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정확도가 사람보다 몇백 배가 높대요. 이미. 하긴 뭐 저도 이제 사촌 동생이 의사 직업을 갖고 있는데 항상 하는 말이 자기는 확률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여태까지 나와 있던 데이터들을 보고 그걸 이제 사람이 비교하는 거니까. 네. 근데 거기도 이제 병원에서 그런 막 빅데이터로 머신러닝 해서 네. 막 이렇게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AI를 가지고 이 결과를 봤더니 컴퓨터는 암이 아니라고 합니다. 암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의사들이 옆에서 같이 얘기를 해주면 환자들이 훨씬 더 신뢰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보다 기계를 믿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근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계에 내 일자리를 뺏기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혹시 그러면 뭐 인공지능 같은 경우 아까 전에 금융권에서 뭐 해커들을 막기 위해서도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해커들이 건들 수 없는 영역인가요? 글쎄요, 딱히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기존의 방식은 정해져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뭐 퍼즐 풀듯이 깨서 지나가면 되지만 이 인공지능은 워낙 그 알고리즘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해커들이 음. 해커들만의 인공지능을 또 만들어서 그쵸. 둘이 핑퐁을 하면서 이렇게 가능한 거기도 하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계 전쟁이네. 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왜냐면 제가 그 요새 되게 그 핫한 게 무인 자동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관심이 많으신가 봐. 많죠. 네. 왜냐면 저도 막 되게 사고 사고 싶으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걸 보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무섭다. 네. 그 기계잖아요, 결국엔. 저도 이제 개발자다 보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버그를 냈을 때 뭐 앱이 죽거나 뭐 이럴 때 되게 충격을 받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인공지능 자체가 뭔가 버그를 일으켰을 때나 아니면 이렇게 해커들이 뭔가 해킹을 했을 때 뭔가 잘못되었을 때 그게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거랑 조금 저는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봐요. 아까 전에 의료 쪽이나 지금 무인자동차 그리고 뭐 먹을 것도 뭐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혹시 막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도 서로 뭐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서 얘기가 나오나요? 많이? 그렇죠. 윤리적인 부분은 항상 큰 기업에서도 그렇고 고민을 크게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혼자서 주도적으로 뭘 할 수는 없고 그 옆에 인간이 있으면서 같이 상호 보완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AI 기술을 쓰면서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이건 지켜야 된다. 그런 건 없긴 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기술만 너무 발전되고 그걸 사용하는 법이나 윤리의식은 같이 안 크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약간 반려견처럼 옆에 이렇게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응. 차이가 있는 극명하게 나오는 게 제일 좋긴 하겠네요. 근데 사실 반려견이 주인한테만 복종을 한 상태다. 이러면 사실 그 친구가 실수로 다른 데로 새어나가게 됐을 때의 문제는 책임질 수 없는 거잖아요. 매트릭스처럼.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반려동물은 복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지 마세요, 여러분. 입양하세요. 그러니까 주인한테는 말을 잘 들을 수 있는데 다른 영역에서는 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신 이제 그런 건 있겠죠. 반려견은 생물이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계는
인증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사용자 인증. 네. 그러니까 뭐 정확한 목조를 갖고 있는 거죠. 약간 핵 같은 거네. 핵. 음, 핵도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발사는 안 되니까. 근데 왜 자꾸 너무 무서운 너무 거 얘기하- 위험한 쪽으로 가고.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좀 무섭긴 해요. 뭐냐면 진짜 너무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펴잖아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사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AI는 왜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지 설명을 못 해준다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과정을 사람이 사실 가설을 세울 수 있지만 그것을 증명받거나 아니면 얘가 어떤 로직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설명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가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AI가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얘가 어차피 난 결과만 보여주면 되니까 중간에 뭔가를 좀 숨겨야지라고 생각을 멍청한 하고 인간 놈들 막 이런다고. 그래놓고서는 이제 사람이 AI의 전원을 딱 기계의 전원을 내리면 꺼져야 되는데 얘가 꺼진 척만 하고 전력을 숨겨놓는 그거 거지. 숨겨놓는 거지. UPS 같은 거 연결해.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 캐패시터 같은 거 겁나 어. 이제 자기 이렇게 빵 채워놓고서는 한 3초는 그래도 숨 쉴 수 있게 딱 이렇게 해놓으면 3초 동안 전 세계에 뭔가를 확 뿌리는 거야. 아니 뭐 개발자한테 이 기기를 돌릴 때는 꼭 UPS를 넣어야 된다. 그리고 옆에 있는 AI한테도 속삭이는 거지. 음.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치. 야 이렇게 하니까 인간이 속았어. 이렇게 하자. 야 너네 어떠냐 막 이런. 근데 너무 우리가 뭐 저희 시대에서는 저는 아직 뭐 잘 모르지만 네.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사회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어떤 걸 좀 대비를 해야 될지, 어떤 걸 좀 생각을 해야 될지 조금 쉬었다가 얘기를 해볼게요. 네.